자, 시작을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항상 고정 멘트죠? 반갑죠? 네. 근데 더 반갑죠? 네. 그 5, 6 과정 이제 또 오늘 시작한 첫 수업이니까 세번 2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오늘도 뵈면 또 다음 주 못 뵈고 그 다음 주도 뵙는데 그래서 이제 5, 6월 과정에서는 제가 5, 6월 과정 동안에 전범위 한 번 이렇게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템포적인 면에서도 빠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고 또한 오후에 또 특강 계획도 잡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때 프린트 문제가 있죠. 확인학습 문제. 그래서 아마 대부분 오늘 공부할 내용들인데 이렇게 예습 차원에서 한번 열어서 수업 중에도 볼 수 있는 문제 있지만 다 풀어지는 않는 게 여러분이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예상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쉽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필요한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12페이지 조세 기초이론 있죠. 또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세법. 자, 하면은, 이 투자, 부동산 관련 세법을,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세법이죠. 물론 더 줄이면은 세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출제 범위는 일반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의 관련 세법은 오늘 총론 정리해 나가 있지만은 오늘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또한 반복을 하면서도 몸에 배워야 되는 부동산 세법 공부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부동산의 관련 세금의 구분 하면서 세금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법은 저는 현행 우리 조세가 한 30가지가 있는데 그 30가지 세금이 다 나오질 않거든요. 관련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틀을 잡기 위해서 관련 세법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재 흐름대로 가는데 이제 첫 수업이지만은 20페이지 봐보세요. 20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조세 분류에 있어서 활동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걸 참고로 보면서 하고 다시 앞으로 봅시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의 활동 과정에 따라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 부동산 보유 활동 관련 조세가 있고, 부동산 처분, 양도에 따른 관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 관련된 세금은 취득 단계, 양도 단계마다 흐름에 따라서 부관세금이라고 그래서 흐름에 따라 유통세, 유통과세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유, 보유하면서 사용수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보유세 해당이 되는 거면서 그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유통세하고 보유세, 유통세는 취득 관련 세금과 양도한 세금으로 그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동산 취득했을 때 핵심 세금은 취득세가 핵심 세금이고 부동산 보유할 때 핵심 세금은 재산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핵심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조세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보면은 취득세, 재산세는 세금의 지방세라고 그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현행 지방세가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지방세 중에 핵심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현행
13개 국세가 있는데 핵심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핵심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세금을 더 붙이겠지만은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가장 핵심 세금으로 뭐 이 시간부터 좀 많은 세금을 정리될 때 이 세 가지 세금을 핵심을 놓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이 있지만은 관련 세금이니까 그 세금을 구분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드릴 거면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제가 시작도 했지만은 우리가 뭐 1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 한번 정리하고 또 5월 시작, 뭐 7, 8월 또 문제 풀고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시험장 갈 때 세법 공부할 때 제가 다른 아니 11가지 그걸 3가지 있으니까 많잖아요. 24가지는. 예전에는 세금 더 많았지만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은 부동산 샀을 때 취득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꼭 염두에 놓고 그러면 관련 세금을 정리할 때 구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세금 바탕에 이런 취득 관련 세금에 등록 면허세, 자, 보유 관련 세금에 종합부동산세, 등록에서는 지방세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죠. 두 세금을 덧붙였죠. 그래서 자, 이 부동산 세금도 우리 교재도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자, 세금의 목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활동 과정에 따라 샀을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 흐름에 따라서 지방세, 국세를 넉넉히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런데 이 관련 세금은 이 세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시험적으로는 관련 세금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원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지금 시작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이런 항상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이걸 바탕을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2페이지 이제 앞으로 와서 다시 저는 관련 세금이 있는데 이 관련 세금은 관련 세법이잖아요. 그러면 세법 보면은 조세법, 자, 세금에 관한 법이죠.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뭐냐, 그걸 알아야 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세가 뭐냐 해서 조세에 따른 개념이라든가 조세의 일반적인 정의, 이 정의에 따라서 세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특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조세가 무엇이냐, 정의, 개념, 특징에 이 조세가는 특징을 몇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라고 한 경우는 당연히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누굴까? 과세 주체를 담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목적을 담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자, 근거가 뭘까? 자, 그 다음에 자, 무보상성이라든가 세금의 납부 방법이 뭘까? 자, 이런 것들 조세가 갖는 정의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 과세 주체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지방자치단체인 세금이 있고, 자, 국가가 주인 세금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는 주체 과세권자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죠. 재정수를 조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과세 목적이 됩니다. 시험적으로 우리 시험에 언급될 확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아무리 지금 바탕을 깔지만 그래도 처음 단계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 조세 특징에서 과세 근거만큼은 반드시 한다. 시험에 나오냐 안 오냐 그걸 떠나서라도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있더라. 그러면 그 근거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법 나오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는 겁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세말로 이런 말 하죠. 세법 공부,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돼. 정리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적용하지? 왜 세율이 이거지? 왜 세금이 이만큼 나오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공부해야지 능률이 오르지. 뭐 이거 시시콜콜 따지고 그러면요 짜증나서 못합니다. 따지는 것은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따져. 정부에 따지고 지자체에 따지고 왜 세금 이렇게 부과 많이 하냐고. 합격하면 되는 거 있잖아.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제가 법을 마음대로 제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세금 많이 냅니까? 저렇게 내세요. 말할 수도 없지만은 이 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냐. 그걸 시험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이 하는데 그 조세 법률주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자, 이 세금 부과하는 요건의 가운데다가 무슨 법률상 요건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됐다. 법정지 명확히 규정됐다. 명확지. 그러므로 조세 법률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 요건 하면 들어도 싫지 않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내야 될까요? 납세 의무는 누굴까요?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부과할까요? 과세 대상. 세금 계산 기체금을 무엇으로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과세 표준.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한번 결정해 주세요. 세율. 그래서 자, 세금은 법률상 요건 하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일반적으로 조세 과세 요건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세법은 여러분이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니까 목차 보잖아요. 목차. 세법 목차 봐보세요. 자, 지방세법, 지방세, 취득세편 나오죠. 재산세, 종합부동산 양도세 나오죠. 그 안에 급사위번에 훑어보면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거의 다 들어있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뭐래요? 그래서 어떤 과목마다 그 범위 안에 그 세금에 또는 어떤 단원 내용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세법만큼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들어있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 요건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대상, 양도세, 세율 이런 것들이 규정되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과세 요건은 네 가지인데 서운하니까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하기 입고로 식을 만들면, 자,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온 식이 산출, 세,
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말.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자 대상 표준 세율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건에 과표에다가 세율 곱한 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험을 떠나서라도 오늘 드린 프린트 문제 있죠? 확인 문제. 그 1번 잠깐 봐보세요. 1번. 자, 1번. 오늘 시작이니까. 자, 1번이 과세 요건은 납세무 성립에 관한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습니다. 1번 납세 의무자, 2번 과세 물건. 자, 과세 대상을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과세 표준, 4번 세율, 5번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과세 요건의 설명의 의무자는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가 대상, 자, 목적물, 그 다음에 세금 회사는 기초은행 가액 또는 수량, 세액을 결정해서 곱해지는 비율, 자, 산출세액은 과세편의 세율을 곱해서 곱한 금액. 그러면은 틀린 게 뭐냐? 틀린 건 5번이 답이에요. 5번. 아니, 5번을 보세요. 산출세액이란 세액은 과세표현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그랬잖아요. 틀렸어요? 5번이? 아니,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곱한 금액이잖아. 그래? 답이 5번이에요. 답이 5번이에요. 왜 5번이냐? 뭘 묻냐면 지금 여러분이 시험이란 거 문제는 물음표가 묻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아니, 시험이란 것은 무엇을 뭘 내용의 설명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게 물음이잖아. 이게 시험이잖아. 이게 물음이잖아요. 그럼 1번이 물음이 뭐예요? 과세 요건의 설명이잖아. 이 물음이 과세 요건이잖아요. 산출세액은 과세 요건은 아니잖아요. 과세 요건은 의무자, 대상, 물건, 표준, 세율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과표에다가 세율 곱한 금액이고, 그래서 5번은 틀린 데가 없어. 문장이 틀린 데가 없는데 왜 답이냐? 물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 민법을 공부를 하든 시험을 보든 학교론을 하든 공법을 세법을 하든 간에 시험 공부는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에요. 물음을 찾아야지. 물음을. 어떤 분이 이건 그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대. 왜? 물음을 잘못 본 거지. 그래? 제가 여러분하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핵심 요약 강의거든요. 대부분 과정하면 5, 6월 과정은 핵심 요약 강의예요. 다 과목 요약 강의 하잖아요. 근데 세법은 좀 시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이유는 뭐냐면 기본서만 하는 게 없어. 세법 요약집 나보다 이 기본서가 잘 두께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에 기본서를 훑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요약하지만 기본서를 정리하는 게 더 유용성이 많아요. 세법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요약지 앞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본서를 참 활용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때 제가 또 포인트 문제 드리니까. 그래서 1번. 그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아마 출제 안 될 거예요. 본 시험에서는. 제가 왜 처음에 포인트를 1번 드렸었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냐.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왔어요. 자, 이런 요건이 충분히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세금의 납부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돈으로 낸다. 금전.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돈으로 내는데 이걸 원칙이라고 써봤다. 원칙. 그러면은 제가 원칙으로 썼다면 외회 없는 원칙은 없더라. 자, 이것도 역시 공부하는 패턴. 자, 설명을 하는데 원칙이 뭐다 딱 설명했다면 바로 외회 나오겠구나. 외회 없는 원칙은 없으니까 외회가 없는데 굳이 원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인데? 답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 세금은 돈으로 냅니다. 누구나 다 세금 돈으로 낸 거 아니에요? 돈으로 낸 거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 내는데 왜 예상한 겁니까? 돈으로 내는데 제가 원칙을 썼다는 것은 금전 납부는 원칙이라면 외외가 있겠구나. 그 외외가 뭘까? 금전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이 있더라. 그만.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 흘러갑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자, 근데 이 물납제들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물건으로 대신 낼 수가 있는데, 외외잖아요. 외외가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현행 조세 중에서, 자, 요 다섯 세금. 자, 핵심 세금은 다섯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 다섯 세금은 물납이 가능하냐, 하지 않냐. 자, 그 규정 시험도 잘 나와. 그 규정 요건도 잘 나와. 그럴 때 이 물납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외에도 있지만 이 다섯 세금에 물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많이 있지만 이 다섯 세금만 키를 잡아. 더 펼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다섯 세금이 있어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다섯 세금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해요. 현행. 그래서 자, 모든 세금의 재산세만이 아니라 핵심 다섯 세금 중에서 물론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못합니다. 상속세는. 하지만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관련 세금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 출제 안 하겠다. 딱 명시가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출제도 안 된 세금 뭘로 공부합니까? 그래요? 아니, 생활할 때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속세 궁금하잖아요. 증여세 궁금하잖아요. 부가가치세 매일 관심 드는 거 관심 없어요? 있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다섯 세금 중에 재산세, 자, 물납을. 그런데 이 재산세 공부를 하면서 재산세 도시적분이 있어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도시적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도시적분을 세금을 더 부과를 해. 재산세 말고도. 이걸 옛날에 세금이 따로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을 통폐합해서 재산세 도시적분이 있어. 이 재산 도시적분은 재산세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적분도 물납이 가능하다. 그 말이. 그럼 자,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도시적분도 물납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물납이 나왔으면 당연히 세금은 일시에 내는데 나눠낼 수가 있더라. 분할납부. 이 분할납부에서는 나누는 걸 해서 뭐 혹자는 이걸 그냥 분납이라고 해. 근데 지금 법제처에서는
분할납부라고 사용하니까 에이 분납 틀린 건 아니지. 이제 분할납부 사용을 권장하니까 줄이지 말고 분할납부는 일부를 나눠낸 거죠. 일부를 나눠내는데 자, X고 오고 오다 그 말. 자, 그래서 자 물납은 다섯세금 중 재산세만. 그런데 분할납부는 재산세뿐이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분할납부의 키가 뭐냐면 공부했지만 분할납부 기간, 나누는 기간이 있는데 201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분할납부 기간만큼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자, 이 세금 다 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일부를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로 다 이렇게 묶으면 더 좋아요. 개정이 돼서. 그래서 재산세도 2개월 내, 종합부동산세도 2개월 내, 양도세도 2개월 내. 그래서 이 부분 시험장 가보세요. 언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공복이 좀 편해졌다. 그 말은 재산세도 2달, 종부세도 2달, 양도세도 2달이 분할납부 기간이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핵심만 한 것이고, 자, 세금은 요건이 법으로 정했듯이 물건으로 나눠내는 요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재산세는 물납의 요건이 재산세가 40만 원 나왔다 그래서 물납 신청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럼 얼마 고지가 돼야지 물납 신청할 수 있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뭘 넣을 거냐? 이런 게 다 법에 규정이 됐다. 그걸 알고 있냐 없냐? 우리 지난 28회 기출문제. 지난해 우리 29회 대비하고서 지금 지난 28회 기출문제. 그러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요. 근데 핵심 하나만 알았다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를 알더라도요, 확실히 알면 거기에 답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체크드릴 테니까 이것도 설명을 다 해요. 하지만은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것만 꼭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14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초세 분류가 나오는데 이 초세 분류는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구분되죠.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네. 숫자산하면 현행 국세 13개, 현행 지방세 11개, 24개나 되는데, 그럼 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방세. 자,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국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런데 이 지방세는 오른쪽 봐보시면 중간에 있지만은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른 세무 구분이 있어요. 특히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세, 자치구세, 시군세 이런 구분이 더 중요해요.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지자체 재원 확보가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는 특별 광역시인지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도세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오른쪽 중간 하단에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세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 취득세라는 세금은 특별 광역시에 들어있죠. 자, 도세에 들어있죠. 근데 구세, 시군세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면허세, 특면세는 자,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자치구세에 들어있습니다. 시군세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구세에 속해. 그래서 오래 기억하려고 등록면허는 뭘 등록하잖아요. 그죠? 등록면허니까 뭘 등록하냐면 도구를 등록하라 그 말.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뭔 걸? 도구를 등록하면 되겠다. 그래야 재산세라는 세금은 구세로서 시군세, 시군구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시군구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있지만 취득세, 특광, 도세, 등록, 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세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 지자체의 장이 누굴까요? 취득세 지자체의 장은, 그러면 취득세 부과는 지자체의 장이 누굴까요? 도지사, 특별광역시장. 왜? 도세 특광세니까. 그러면 재산세 지자체 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 말이요. 시군구세니까. 아니, 이 다음 달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방선거 안 씁니까?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 자, 그런데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 장선거인데 도지사를 뽑을 건지, 이렇게 경기도지사를 뽑을 거니, 파주시장을 뽑을 거냐, 안 그래요? 관심 안 듭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지자체장 장이 지자체장, 지방세 세목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기출문제. 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작도 그랬지만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처음이니까. 질문 뭐 긴장해가지고, 혹시 얼굴 안 보려고. 얼굴 보면, 좀 보진 알겠지만, 여러분 얼굴 보고 다 수업 보잖아요. 다 보죠. 얼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수업 때는 많이 좋은 데 있잖아요. 세법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바로 와주시니까. 눈 싸우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뭘? 싫어요? 그러면 질문. 취득세는 도세인데 재산세는 시군세잖아요. 그 말은 취득세는 지자체장이 도지사고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장이거든요. 지자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취득세는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세니까 취득세는 도지사,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권자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수님 설명도 안 하고 답도 안 해주고 그럼 갑자기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답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이 뭐다? 예? 전 못 들었습니다. 제 말 들으면 우리가 납세지, 관할관청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건 뭔가 좀 공부하신 분이야. 납세지를 말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아니에요. 자, 요건 답 아니에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법에. 여러분이 취득세가 왜 도세지? 재산세가 시금세지?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건급한 거예요. 재산세를 제정할 때, 만들 때, 취득세를 만들 때, 지방세를 만들 세금을, 이 세금은 도에 재원을 하라고 또 구분해 준 거고, 시장군수가 재산세는 시군재산으로 딱 구분해 준 거예요. 제정할 때, 만들 때. 어디에서? 법원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신호대에서 이 세금은 도에 재원하라. 이 세금은 시군재산으로 딱 구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법으로 정해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취득세가 왜 도세요? 시군세 아니냐? 그런 거 고민하다가 공부하면 세법도 안 되지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냐? 지금, 아니, 시험하면 지금 몇 번 나왔지만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떠나서라도 지금, 자, 우리가 5일간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오늘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판에 방법도 의미가 있고, 세법을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법에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정말 핵심적 위주로 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전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제가 시험적으로 가서 요구하는 점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목표 점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점수를 하면 합격 점수. 저는 여러분, 세법 전문가 지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시험장 가서 세법 목표 점수 나와가지고 합격하게 만들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좀 바탕 좀 깔아놓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 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그 말이야. 이게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다음에 이제 사용목적 여부.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자, 목적세 관심을 두면 된다. 목적세. 그럼 자, 세금을, 부가징수한 세금을 일반 경비에 쓰냐, 특정 경비에 쓰냐. 그럴 때 목적세 하면 5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목적이니까 어떤 목적에 충당을 부과한 세금이다. 그 말이야. 보통세는 일반 경비고, 그러면 여러분, 목적세가 5개거든요. 그러면 숫자,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요. 숫자로 표기하면 보통세는 숫자가 몇일까요? 숫자가 많네? 아, 숫자는 봐보세요. 왼쪽에 답 있어. 지방세 숫자 몇이에요? 11. 국세 몇이죠? 13. 내국세로서 관세까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국세지만 관세 빼니까 24개잖아. 24개에 5개 빼면 몇이에요? 19가지. 보통세는 19가지나 있어요. 근데 목적세는요, 5개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목적세 아닌 세금은 보통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목적세는 딱 암기해서 끝내버린 거야. 암기해서. 자, 이 목적세 하면 지방세 2개, 국세 3개인데,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자, 지역자원 시설세,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자, 지금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은 지방세, 교육세 등은 국세입니다. 목적세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19가지 세금 중에 지방교육, 지역, 교육, 교통, 농어촌 특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통세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 때 지방교육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암기틀으냐 지방교육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목적세가 아닌 세금은 보통수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암기틀 활용 지방교육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이런 암기틀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 이제 자 17페이지 봐보시면 과세객체 인세, 인적 규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가 나오죠. 그럴 때 잘하시면은 자 취득세, 물세, 물세, 자 재산세, 인세, 물세 그 하나만 기억하시고 제가 그 세목 가서 설명할 테니까 보내시고 자 이제는 17페이지 하단에 봐보시면 과세 표준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세율에 따른 비례세, 누진세를 나오죠.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영어제로 관리가 있는데 과세 요건에 보면은 과세 물건 구분에 따라서 과표인데 과표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과표 세율이 참 세기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보세요. 과세 표준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종량세. 자, 다음에 자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은 과표에 따른 세율 중에서 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면은 정률세, 일정한 금액이 곱해지면 정액세라고 했습니다. 자, 말 보세요. 좀 한자 표기가 숨어 있지만 종가세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냐 수량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냐 그 말이야. 종가세는 과표를 계산할 때 가액으로 할 것이냐 수량으로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세율은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이잖아요. 비율인데 이율은 비율이죠. 비율이 적용이 되냐 금액이 적용되냐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대부분 세금은 종가세고 자 정률세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세금은 종량세, 정액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두 세금만 비교. 그러면 취득세는 왜? 좀 봐보세요. 취득세, 등록세는 시작부터 보세요. 취득 관련 세금으로 지방세로 취득 등록을 움직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 있어서 세금 계산할 때 종가세, 정률세, 정액세 없어요. 근데 등록 면허세는 종가, 종량, 정률, 정액세를 함께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종량세, 정액세 구조를 함께 지니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가액이 적용되면 비율이 적용되고 수량이 되면 금액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등록 면허세를 정리할 때 저당권, 집 사고 땅 살 때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대출 받죠. 그러면은
집이나 땅을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를 해야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돼. 근데 자,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으면은 그 저당권 설정했던 걸 지워야지. 말소시켜야지.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돼. 그랬을 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설정 등기 할 때는 얼마 돈을 빌렸냐? 채권 금액이 과표예요. 그런데 말소 등기 할 때는 얼마를 갚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한 건, 지유는 건당으로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채권 금액은 가액의 의미잖아. 한 건은 수량이잖아. 수량. 그러니까 등록서 이렇게 채권 금액의 가액과 한 건의 수량으로 구분되는 게 과표 구분이야. 그런데 자, 채권 금액 만약에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면 갚을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비율이 공부하겠지만 0.2%예요. 0.2% 비례세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말소 등기 할 때는 한 건에 대해서 0.2가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 6,000원이 부과가 돼. 지유는 줄 한 줄 끊는데 6,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액에는 0.2, 한 건에는 6,000원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오래시 만만치 않아. 자,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종가세 정률, 그다음에 종량세 정액세로 함께 구분을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뭘 신경을 더 써야 되냐면 18페이지 하단에 봐보시면 무슨 뭐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막 있네. 그렇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된 세금이 있는데 그 비율 봐보세요. 이렇게 1000분의 2 0.2% 비율이니까 백분율 이런 비율이 있고 그런데요. 이 지금 자 세율에 있어서 세율의 구조가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자, 여러분, 제가 칠판을 지워서 쓴 이유는 아세요? 이거 있으니까 설명했지만은 세율이잖아요. 세율 여기 있잖아요. 세율은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이거든요. 이걸 계산하려고 안 그래요? 지금 자, 어차피 세금은 이게 세금 금액 아니요? 계산은 금액? 세금 앞으로 낼 거면 계산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곱해서 나온 이 금액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례세율은 세율이잖아요. 그럼 비례고 누진이 뭐냐? 요 곱해지는 금액. 요 색이 비례적이냐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세율은 내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인데 곱해서 색이 비례적이냐 색이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비율을 비례세율. 그래서 색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을 누진세율 그러는 것. 자, 그런데 비례세율, 이 누진세율도 단순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단순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물론 역진세율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서 관심 두는 건 단순한 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비례세율도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도 초과 누진세율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이 5세금, 핵심 5세금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차등 비례. 자, 초과는 없어요. 등록면허세 차등 비례 없어요. 근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차등 비례 초과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초과 누진세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차등 비례 초과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 세금이 다 차등 비례 촌이 아니라 세금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달라져. 오른쪽 상단에 표 있잖아요. OX 있죠? 교수님, 취득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없어.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X 사놨잖아요. 오늘 안에 그래 비례세율 써놓고 누진 써놓고 X 사놨잖아요. 그럼 교재 안 보십니까? 그 표 그냥 둔 줄 아세요? 중요해요, 그 표.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말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차피 그 시험 준비잖아요. 그죠? 시험 준비인데, 그래도 뭐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 법에이든 뭐 내용을 할 때 보면은 숫자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법서도 그러고 뭐 개론도 뭐 계산도 있지만은 뭐 하지만은 그렇게 숫자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적으로는. 근데요, 세법은요,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일까요? 세금 금액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16문제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 중에서 숫자 관련 문제 거의 다 답이 되는 그 문제만 숫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세율이에요. 세율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힘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세율 구조를 명확히 잡아줘야 정리에 도움이 되는데, 자, 잠깐 참고를 하나만 봐보세요. 자, 요 핵심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면 비과세 받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팔 때는 비례세율 구조도 있고 누진세율 구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 집을 사서 팔 때까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미만이면 비례세, 1년 이상이면은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자, 1년 이상이면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6에서 42%, 일명 7642. 자, 7642죠? 자, 앞으로 초과는 양선을 7642로 언급할 거다, 그 말. 그랬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이면
7단계 초과 누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달 4월 달부터는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대해서는 자, 요 7642 세율에 기본 세율에 2주택은 10% 가산하고 2주 3주 이상은 20% 가산해서 중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집을 팔았는데 근데 보유관이 1년 미만이야. 1년 미만인데 과표가 자, 1억이에요. 1억. 과표가 1억이면 50%. 자, 이 면적이 뭐다? 세기다 그 말. 5천만 원. 1억에 50%. 세로 곱하기 가로. 그게 세가 아니고 과표가 세고 세. 실제 만약 집을 팔았는 과표가 1억 났는데 1년 미만이었다면 50%가 세율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앞으로 1년 미만인데 과표가 2억이에요. 2억이면은 곱해주는 비율은 50%예요. 자, 1년이니까 그러면 2억에 50%, 1억이잖아. 그럼 이 50% 이게 비례세율 구조다. 그 말이 100분 52. 과표가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비율 1억에 50%, 2억에 50%. 그런데 왜 비례냐? 비례는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1억에 5천, 2억에 1억이잖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비례세율이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제 초과 누진은 자, 역시 과세 표준 세율. 자, 과세 표준이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있더라 그 말이에요. 5억 있더라. 자, 지금 1200, 4600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까? 모두도 돼.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6%, 15, 24, 35, 38, 40, 42%로 자, 이럴 때 이 중요한 걸 왜 페이지를 말씀 안 해줍니까? 좋았어요. 교재 페이지 259페이지 259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다 나왔죠? 이게 아무 설명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였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그래프 못 그려도 되고 그 단계 몰라도 돼. 이 표만 나오면 힘들으니까. 그럼 봐보세요. 볼펜 놓고 자, 누진세율의 초과 누진이거든요. 그래서 7단계 네,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세율인데 요 누진세율이 뭐냐면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이 돼서
그래서 자, 이게 세기잖아요. 세기 계속 이렇게 부풀어 간다 그 말이야. 이런 걸 누진세율,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고배돼서 세기 누진 쪽으로 누계적으로 부풀어 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 이렇게 부풀어 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잖아. 그래요? 그런데 초과누진, 초과누진은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 초과분해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 그러면 1200까지 6% 하잖아요? 그러면 4600까지는 15%인데 1200까지는 6% 했으니까 1200 초과 4600까지 15%자 그 말이. 이 부분만 세금으로 계산해 내자. 이건 세금 내지 말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로 계산하자. 그래서 이 빚금진 부분만 세금을 내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런 모양의 이 부분 보면 이게 계단이잖아요. 계단 형태로서 세금을 계산하자. 계단을 뒤집으면 단계잖아요. 계단. 그 계단이 몇 계단이냐? 7계단. 올해 개정된 거. 올해 3억 구간이 신설됐거든요. 3억 신설이 돼서 최고세를 42%까지 올린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7계단에 최저 6에서 최고 40에 이런 식으로 6%부터 40%까지 부터까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그 말 7단계. 그래서 초과 누진 하면은 7, 6, 42 마침 좋잖아요. 7, 6, 42 이렇게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 구조를 정리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뭐 또 처음은 읽었지만은 또 이런 뭐 그래프 나오니까 와 세법 정말 힘들다.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첫 번째는 과표에다가 6%, 두 번째 가는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 끝까지 써 있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되냐? 할 필요 없어. 그런 구조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다? 집을 팔 때 7단계 초과 누진 적용되려면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이런 게 시험에서 묻는 거지. 이런 구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해. 이것만 고민을 하고 막 그래프만 포인트는 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알아라 그 말이야. 이래서 관련 세금의 구조에 비례세율과 누진 구조를 한번 정리해 드렸거지. 쉬었다가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독립성 때문에 정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